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관련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대여방 관련 사건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오늘 아침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면서 준비된 답변을 하면서 엉뚱한 유명인들을 언급해서 그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성착취 동영상 사건으로 촉발된 사이버 성범죄 문제 현실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출마 선언하고 더 바쁘실 텐데 일단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오전에 이 조주빈이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한마디 이제 경찰서 앞에서 남겼습니다. 영상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그 사죄나 또 반성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진실성이 전혀 없었고 외워왔죠. 그 간단한 성명 발표하듯이 내용을 발표하고는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대단히 계산적이고 향후에 이어질 수사, 기소, 그 재판에 대한 대비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계산적이니까 준비된 말만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거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이런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그리고 김웅 기자 그리고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언급하기도 해서 왜 이런 이름을 언급했을까 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우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 자기가 일단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금 마치 왓츠맨이라고 불렸던 그 공범격이죠. 미리 붙잡힌 피의자가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고요. 자기는 반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반성이 아니죠. 그리고 거론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방송인 정치인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두는 효과는 뭐냐면 하나는 자기의 사건을 정치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기가 일종의 피해자고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남성 집단이겠죠. 또는 어떠한 정치적 집단, 자기가 언급한 사람들과는 반대편에 있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일반인의 세계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일배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들여졌던 그 N번방 내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추종자 이들에게 자기가 거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죽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의도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확인되고 증거가 있고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상 참작과 감형, 선처를 기대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한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네, 이 조주빈의 혐의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아동 음란물 제작 그리고 성착취가 쟁점이죠? 현재로선 그렇고요. 네. 지금 경찰도 일단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송치를 하긴 하지만 수사의 종결은 아니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들도 있죠. 살인 청부에 대한 부분, 이것이 사기일지 실행 미수일지는 아직 모르죠. 그 이외에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도록 교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익요원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도록 교사한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그 행위의 불법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에 추가될 혐의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영상으로 공개된 이제 얼굴이나 과거 행적들을 보면 과거 모습 철저히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봉사활동을 했고 대학에서 학생 기자로 일할 땐 성폭력 예방 관련 글도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중적인 심리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이중성이 그대로 있는 존재의 두 모습일 가능성보다는요, 네. 본인이 주로 그 중고 집단으로 삼고 있는 온라인상의 세계, 일베의 세계 또는 뭐 N번방적 세계, 이곳을 영위하기 위한 위장이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의 활동들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한 면이 있고 온라인상 범죄를 하는 또 다른 면이 있는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그가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거는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범죄적, 일탈적 또는 뭐 공격적인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유지하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상, 현실상에서의 정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봉사활동도 봉사의 의도나 진정성은 전혀 없고요. 그런 위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범죄적인 정체성을 실제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위장막으로 사용한 것으로 일단 의심이 많이 됩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단순한 신상털기나 마녀 사냥이 아니라 이게 워낙 지금 하고 있는 이 범행, 나오고 있는 범행 행적과 과거 행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면에서 이 N번방에 들어가 있는 다른 일반 이제 이용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조주빈처럼 실제 그 평소 삶과 이런 그 안에서의 행적이 다르진 않을까,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26만 명에 해당되는 뭐 단순 가입자까지 포함해서요. 이 전체는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야죠. 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회사 동료나 학교의 동급생이나 이러한 친구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그 공범 또는 뭐 직원 또는 교사를 받아서 실행을 해서 옮기는 이 핵심적인 인물들 그리고 유포 전파에 탐닉한다든지 그런 인물들은 사실 현실 사회에서 그다지 가능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관계나 인간관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똑같다고 보면 큰 오해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각 그 특성별로 좀 세밀한 분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재발 방지가 사실 중요할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형량을 이제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신상 공개 문제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중에 하나인데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그 나머지 공범이나 심지어 뭐 가담자들도 뭐 공개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 법감정과 뭐 일반의 상식을 보자면 네. 관련자들 모두는 그 26만 명으로 현재 추산되는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법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국민 감정을 그대로 다 실행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만으로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나 조두순 같은 사람은 평소 못 나오게 하고 싶지만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그가 이제 올해 말에 나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두 법에 의해서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성폭특별법 25조에 따른 공개 가능한 범위가 어딘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오전에 발표를 했지만 현재 6만 명 정도 실제로 거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스스로가 유포, 배포 행위 등에 실제로 가담한다든지 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강요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6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상 공개를 해야 하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국회에 계셨으니까 이 아동 음란물 제작이나 뭐 또 수출 수입은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즉 이 하한선이 없어서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실제 이 통계를 보면 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같은 경우에 뭐 실제는 평균 징역 3년 2개월에 행해졌고 또 30% 정도는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입법과 사법의 어떤 인식차와 괴리 때문이죠. 입법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민적인 감정과 분노를 담아내는 노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데, 그런 낮은 신뢰 속에서도 국회에서는 이러한 아동, 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무기징역 내지는 5년 이상의 결코 집행유예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입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과잉입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하한선이 5년 이상이긴 하지만 감형 사유가 있으면 이걸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제작 사범에 대해서 그 중에 아주 감형할 만한 경미한 사범만이 아니고 거의 모두 이제까지 검거된, 수사도 대단히 어려워서 검거하기도 힘든데요. 검거된 모든 제작 사범들에 대해서 감형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사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과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과는 대단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자, 앞으로 수사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작자 외에 또 N번방에 단순히 이제 가입을 한, 그리고 내려받은 회원들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처벌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거다 보니까 또 이 범행 자체를 특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처벌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 뭐가 있을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번 N번방 사건은 이 조주빈이라든지 핵심 범행 주동자들이 회원들로부터 신상 정보를 모두 받아두고 있거든요. 네. 신분증과 인증사진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 어떤 메신저의 보안적 특성이나 외국에 서버가 있다는 특성 등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신상 정보는 의외로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도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그런 음란물 공유들이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상 정보가 다른 방법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된 서버가 있는 외국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한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제 공조거든요. 네. 지금 아동 대상 음란물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 세계가 공분을 하고 있고, 유엔과 인터폴 등이 적극적으로 퇴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가 의외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국의 수사 기관에서는 협조하고 싶어도 해당되는 그 업체들, 지금 뭐 텔레그램이지만 다른 형태의 그 메신저들도 뭐 통신의 자유라든지 자신들의 영업의 비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영장이 없는 한은 협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 수사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해당되는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 범죄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그 피해라는 인식하에서 영장 발부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2차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